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노션에 뭐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정리를 했긴 했거든요. 혹시 이거 얼마나 보셨어요? 보기는 다 봤는데 네. 물론 이해는 네네. 되질 않아서 네. 보기는 다 봤어요.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시나요? 용어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뭐 어렵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기초가 저번에 세미나 한 거 문서화 된 거잖아요. 뭐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그 cyclic group of order n이라 그래가지고 그 CN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다시 GN으로 바꿨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Z도 어차피 둘 다 인티저라는 걸 조금 강조하려고 다른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걸 아예 안 할 거라서 이제 용어를 도로 바꿨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 한번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 유튜브 이제 올린 거를 아마 안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데 보시면 제가 항상 그 프리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보고 와야 되는 영상을 먼저 올리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뭐 보고 온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어느 정도가 이해가 뭐 한 70%쯤 이해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잘 모르겠다든지 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뭘 모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나가면 그거에 맞게 이제 제가 인클래스에서 이제 맞게 수준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프리도 어디에다가 지금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태에서 프리를 못 찍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리를 찍는 셈 치고 한번 찍기는 찍을 건데요. 대신에 완전히 프리가 아니라 지금 프리랑 인이 섞여 있는 형태라서 제가 말하는 걸 언제든지 끊으셔도 돼요. 네, 언제든지 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수적 구조. 그러니까 대수라는 학문이 만약에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구조와 링이라는 구조와 그 다음에 뭐 벡터 스페이스, 필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2학년산 근데 이거 노션 앱인데 노션 앱은 확대가 안 되나 보네. 차라리 제가 크롬에서 여는 게 더 나으려나? 차라리 크롬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노션이니까 내 노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브스트에서 브라우저에서도 확대는 안 되네요. 안 되나요? 이걸 PDF로 익스포트해서 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네.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 왜냐면 여기다 필기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짓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컨트롤 플러스 하면 확대되는데. 컨트롤. 근데 이건 탭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는 어차피 녹화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잠깐 화면을 제가 이걸 하지 말고 전환을 하죠. 노트북으로. 화면을 노트북으로 전환을 하고. 작지만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필기가 문제인데. 내가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필기를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서 자 그래서 2학년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가진 집합이라고 했고 닫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학년산을 제가 요렇게 쓴 요 말은 이해 가세요 혹시? 그러니까 스타 해놓고서 G 크로스 G에서 G로 간다라고 써놓은 그거를 가진 집합이라고 했는데 형현이는 당연히 이해가 될 텐데 다른 두 분이 제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곱집합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그룹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두 개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왔을 때 A 크로스 B 하면은 순서쌍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G, G니까 지금 G 크로스 G니까 결국은 G에 있는 원소와 G에 있는 원소의 순서쌍 예를 들면 뭐 G1, G2가 있다고 치면 그거의 순서쌍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그 도메인
우리말로 뭐지? 정의역, 그 다음에 이쪽이 코드메인, 공역이 되는 그런 함수를 스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화면을 좀 제가 다시 전환을 하면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는 통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게 make sense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룹 G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룹이다 라고 하려면 일단 요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라는 맵이 G 크로스 G에서 G로 가야 되는데 요거의 정체는 뭐였었냐면 A 크로스 B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집합에서요. A, B가 A in A, B in B 요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1, 2하고 요게 뭐 3, 4, 5라고 했을 때 1,3, 뭐 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모아놓은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G1, G2라는 원소를 이쪽에 있는 어떤 걸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정의대로 쓰면 그러니까 함수 f가 있을 때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간데 여기 스몰 x가 있으면 제가 이제 화살표 쓸 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화살표가 있고요. 요렇게 이거 두 개 다른 거예요. 예. 요거는 그냥 제가 2라고 읽고요. 요거는 maps2라고 읽는데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그냥 정역 공역 할 때 그냥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간다는 그냥 그 뜻이고요. 요거는 네, 문 닫아야 되나요? 다른 다른 질문.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x에서 요 안에 있는 어떤 y로 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엘레멘트가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땐 요 maps2 요걸 써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G1, G2건 by definition 이쪽에는 사실 y라고 썼지만 이게 small f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라고 쓰는 게 어떤 블랙박스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f인데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y가 튀어나온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속해 있을 수 있는 집합이 x인 거고 얘가 속해 있을 수 있는 집합이 y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얘를 그걸 보낼 거를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정확하게는 스타 괄호 열고 G1, G2 그러니까 요게 F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X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기호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1, 스타 G2 요렇게 정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노테이션에 지나지 않아요. 기호, 네, 기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G라는 집합에다가 더하기를 준 거를 생각을 해요. G는 정수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NZQRC죠. 네. NZ 등원 아예 빼버리죠. NZQRC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더하기가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3 더하기 4는 7, 뭐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하면 2, 뭐 이런 식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더하기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수의 집합 G 크로스 G에서 G로 가는 맵으로 보는데 여기에 만약에 3,4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7로 보낼 예정인데 그거를 3 더하기 4로 정의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밥 먹고 하죠. 네, 왔으니까. 저쪽에서 먹죠. 이게 재개를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 말았었냐면, 아이고. 그 G에 더하기가 있다는 뜻을 수학자들이 쓰는 방식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3 더하기 4는 7이다 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든 엘리멘트마다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원소마다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G 곱집합 G에서 G로 가는 함수 더하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이 안 가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근데 그거를 3,4라는 원소가 7에 대응된다. 네. 그걸 이제 더하기 함수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더하기 괄호 열고 3,4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하니까 보통 쓰는 게 3 더하기 4인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이항 연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까지는 되셨어요? 네. 네. 그럼 저 네. 별표는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 별표는 지금이야 이제 뻔하게 더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산들이 뭐 예를 들면 더하기도 있을 수 있고, 빼기는 예를 들면 연산이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사칙연산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얘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함수인데, 요 함수가 해놓고서 such that, 그러니까 that 이하에 어쩌고 하는 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공리, 엑시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리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그런 공리를 만족을 해요. 얘네는 오케이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빼기나 나누기는 이걸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산이라고 할 때는 더하기 곱하기까지 정도 얘기하는 거지, 빼기 나누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결합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서치데이터라는 구조를 안 쓴 이 엑시엄, 공리라고 불리우는 이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합법칙이 있는데, 영어로는 associative라고 불러요. 이런 건 다 잊어보시고, 제가 강조 안 하는 용어들은 다 까먹으셔도 되는 용어들이에요. 예. 강조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룹이라는 용어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용어는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일반론부터 좀 써놓고 나면 A 연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 C를 연산한 거랑, B 연산 C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A 연산 그러니까 B 연산 C, 그러니까 A 먼저 그 다음에 B 연산 이렇게 한 거랑, 괄호를 이렇게, 이게 이제 괄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 결과로 괄호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내가 괄호를 생략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결합법칙이라는 게 더하기에서 보면, 내가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더하나, A는 먼저 냅두고 B 더하기 C를 해서 그 결과를 A에 더하나 같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곱하기도 되는데 빼기가 안 되는 이유가 A 빼기 B를 하고 C를 빼요. 그거랑 A에서 B 빼기 C를 한 걸 빼요. 이건 사실 분배법칙에 의하면 A-B 더하기 C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그럼 얘랑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갖고 마이너스는 연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칙연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칙연산이라는 말 물론 쓰지만, 그러니까 그룹에서의 연산이 만족해야 되는 거는 좀 이제 뭐가 좀 더 있는 거죠. 조건들이 제가 조건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룹에서 인정하는 연산은 더하기하고 곱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요 정도고,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게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얘는 더하기 연산에서 약간 역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역원이라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리고 나누기도 여기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역원 내지는 역연산, 약간 그러니까 엄밀한 말, 이건 대충 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써 저걸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끌어낼 수는 있는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고. 근데 저기 스타를 그럼 왜 썼냐, 원래 질문은 왜 썼냐.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연산들만 있으면 저렇게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저렇게 뻔한 것만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복잡한 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면 무수히 많고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 중에서도 뭔지 모르는데 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진 않겠어요. 예를 들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가 다 아닌 제3의 뭔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항상 그걸 그냥 스타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러면은 네. 그룹이란 집단은 저 스타가 만족된다고 가정을 그렇죠. 하는 그룹이라고 건가요? 말하면 이 블라블라 하는 엑시엄들이 다 만족 서치됐다 놓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그걸 언급을 안 했을 뿐인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스타가 됐든 뭐 더하기가 됐든 곱하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주어졌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까지 다 언급하면 너무 수학적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 연산이 있는데 걔가 뭔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다. 네, 어떤 집합인데 연산이 있고, 연산이 있다는 뜻은
이 함수가 있다는 뜻인데 이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용어가 있어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것도 중요한 용어예요. 중요한 용어를 제가 그래도 그냥 별표를 치는 걸로 다 가름할게요. 별표를 치기로 하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은 제가 별표를 칠게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알아야 되고요. 그룹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losed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닫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뭐냐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룹 G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G1, G2 두 개를 아무거나 뽑았어요. 그러면은 연산한 제3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G1이고 이게 G2면 여기 G1 연산 G2. 그래서 이거를 참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는 보통 일반 연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더하기도 곱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는 게 제너럴하다. 제너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바이너리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는 이항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항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할 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터널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막 연산도 있어요. 세 개 들어가야 하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얘는 두 개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은 보통 생략하고 별 얘기 없으면 이 항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클로즈드가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밖에 뭐가 더 있어가지고 연산한 결과가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튀어나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G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줘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면 얘는 뭐 이 뒤에 만족하는 액시엄 운운하기 이전에 이미 얘는 함수가 존재를 안 해요. 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It doesn't make sense. 말 안 돼. 왜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제가 억지로 정의해봐요. G 곱하기 G에서 G로 간다고 G는 되지. G는 되죠. 그러니까 G는 뒤에 어떤 공리들을 만족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닫혀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G가 아니라 N을 따져야죠. N. 자연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라는 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A, B 에다가 A 빼기 B를 대응시킨다고 쳐봐요.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 자연수인데 예를 들면 3 빼기 2 할 때는 운이 좋아서 돼요. 3 빼기 2 하면 1이니까 들어가요. 근데 2 빼기 3 해버리면 얘는 정수에는 있지만 자연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두 개 해갖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closed.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closed라고 딱 명시를 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 그냥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하고 그럼 closed 뭐 당연하지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건 이제 쓰기 나름인데 아무튼 중요해요. closed. 저는 얘기를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함수가 주어졌다는 게 이미 이항연산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션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씩. 가끔 패드가 잘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이항연산 스타. 이제는 스타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G 크로스 GSG로 가는, 그러니까 closed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집합.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만족해야 되는 공리하고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closed는 사실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저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closed를 너무 간과하실까봐 제가 억지로 넣어놨어요. 이미 사실은 얘기를 한 건데 추가로 또 써는 거고. 네. 그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결합 법칙을 만족해야 되고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역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놓은 거였죠. 근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충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써드리기 시작할 텐데 한번 말로 해볼 테니까 받아들여 보세요 먼저.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산에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AB 먼저하고 C 하나, A 한 BC 한 거를 A랑 하나 똑같다. 그러니까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고. 항등원은 뭐냐면 이건 좀 써야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항등원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학 기호에서 제가 두 개는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기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를 안 하고 말로 하면 너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는 좀 소개를 할게요. A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기호하고 E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요 두 개의 기호는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for all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for some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all에 A가 있고 for some에 E가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대문자로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하나 해보죠. For all x in R x 제곱은 0 이상. 이거 맞는 말이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이거 참민명제고요.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복소수에서는 거짓이에요. 얘는 참민명제지만 다른 거 다 똑같은데 for all x in C 복소수에 대해서 x제곱은 0 이상 이거는 거짓인 명제죠. 네. 왜냐하면 당장 i가 있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이게 반례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는 거짓인데 그럼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for all만 썼는데 그러니까 for all은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for some이 어떨 때는 for some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there exist로 해야 there is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말을 쉽게 할게요. there is로 there is 요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학자들은 is란 말 잘 안 쓰고 there exist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e가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단문에서는 그 단문 복문 영어에서 뭐 그런 거 아시죠? 문장이 길어지면 복문이라고 그러고 두 개를 막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 안 끊어지면 단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문일 때는 there exist로 해석을 해야 맞고요. 단문일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폴트는 사실 there exist, there is가 더 맞죠. 존재한다. 이거는 모든이고요. 이건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내지는 어떤 for some 하면 또 어떤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there exists x in C such that 여기서는 이제 such that이 딱 필요 없었는데 such that 뭐뭐와 같은 근데 뭐가 하냐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당연히 맞는 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가 복소수 안에 존재한다 라는 거를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호로 본인이 쓰시지까지는 않아도 좋은데 보고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필기할 때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다 풀어서 얘기해 드릴 건데 네. 예, 써있는 거 보고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쓸 때마다 엄청 길게 써야 되거든요. 요거 두 개만 도입해도 기호가 확 쓸 게 확 줄어들거든요. 이건 제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아셨으면 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exist 이쪽이 강해요. 네. 이거야 뭐 상관없고. 네.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there exist E in G 다 써놓고 얘기할게요. such that for all G in G G E는 E G는 G 자, 되게 길어요 문장이. 근데 사실은 이 such that은 이만큼 통째에 걸리는 such that이고요. 여기서 또 for all은 여기에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그러니까 G라는 그 그룹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가져와 임의의 모든이니까 임의의 걸 갖고 와요. 근데 임의의 걸 갖고 오더라도 내가 그룹에 있는 어떤 원소 E라는 게 존재해서 임의의 걸 갖고 와서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연산을 하나 왼쪽에다가 연산을 하나 그대로 나오는 그런 원소가 존재한다. 자 이거 괜히 말만 복잡해지고요. 예를 들게요. G에다가 플러스 이게 아까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룹인데 그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서 그 항등원이 뭐냐? 항등원 아이덴티티를 보통 기호로 2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노테이션인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등원 2는 뭐냐면요. 0이에요. 0. 그 0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원소 뭐 정수차형 정수니까 n이라고 그럴게요. n 더하기 0을 하나 0 더하기 n을 하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모든 n에 대해서 내가 모든 요 안에 있는 원소 n에 대해서 0이라는 원소가 그냥 그 싱글 엘레멘트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 존재해서 그 하나가 요걸 만족한 모든 걸 갖고 와도 변하지 않고 더해갖고 그대로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한다. 네. 뭐 저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건 훈련을 해야 되고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게다가 동영상이 없어도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하기도 무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동영상이 있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기호를 쓰는 이유는 제가 쓰기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 책에는 다 풀어서 말로 써 있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럼 그냥 0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더하기에서는 0이지만 곱하기에서는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G에다가 잠시만요. 곱하기 얘가 그룹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그룹이 안 되고요. G는 안 되고 Q 스타 컴마 곱하기를 가져올게요. 여기서 스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에다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괜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뭔가에다가 뭔가 어떤 집합에다 스타 붙이면 뭐 그 집합에서 뭔가 0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필드라는 것만 가져올 건데 F에서 0 뺀 거라고 일단 그냥 생각하세요. 예외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 아닌 모든 원소라고 매번 말하기 싫으니까 네. 그냥 스타를 붙여서 나타내자 이런 얘기예요. Q스타 하면은 유리수인데 0 아닌 모든 유리수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곱하기를 생각해요. 그럼 얘는 소위 얘도 역시 그룹이 돼요. 이거 다 그룹의 얘들이에요. 근데 얘는 더하기에 대한 그룹이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애디티브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이 말도 아셔야 돼요. 애디티브 그룹이라는 말도. 얘는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그룹이 된다.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제가 여기 이 안에 있는 유리수 뭐 유리수니까 아무래도 뭐 A라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가져오더라도 A 곱하기 1을 하나 1 곱하기 A를 하나 A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1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덴티티가 1인 거죠. 이때는. 애디티브 그룹에서는 아이덴티티가 0이고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는 아이덴티티가 1인 거죠. 됐나요? 근데 네. 이건 구체적인 예일 뿐인 거지. 만약에 일반 연산 G, 어떤 스타가 있을 때 거기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엉뚱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갖는 기호가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일단 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0하고 1은 머릿속에 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인버스를 갈 건데 마지막으로 인버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건이죠. 여건. 얘는 항등원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여건은 뭐냐면 제가 그룹 G에서 그러니까 아까 거는 내가 뭘 갖고 와도 됐는데 for all G in G there exists G inverse in G such that G 연산 G inverse는 G inverse 연산 G는 2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일단 말을 한번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셔도 제가 이렇게 저기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인 얘기는 일단 처음에 맞게는 해요. 근데 그거 갖고 감이 안 잡히실 테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하시거든요. 두 번째 동영상 보실 때는 조금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일단 이해를 첫 번째는 못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G라는 그룹에서 임의의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여기서 주의해야 되시는 게 G 인버스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직은 분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결국은 분리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냥 G 그러니까 이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G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엔 그렇게 할 거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로 해석하세요. G 인버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G하고 G 인버스하고 연산 하나, G 인버스하고 G하고 연산 하나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에디티브 그러니까 제가 얘를 딱 저 두 개 만들게요. G 플러스하고 일단 제일 쉬운 거 두 개에서 만들게요.
Q스타 곱하기 이 두 개에서 G 플러스에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안에 있는 정수 n에다가 for all n에 대해서 in G에 대해서 there exists 마이너스 n이 사실 존재해요. in G such that n 더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n 더하기 n은 어차피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n이 여건인 거예요.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성함을 두 분 다 까먹어서 그런데 한 번씩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재선이요. 재선. 네. 그 다음에 변동상이요. 변동상님. 3. 네. 재선은 어이 네, 어이자예요. 제자가 아 변동상? 숫자 3이요. 3. 네 그러면은 재선님하고 동삼님 저 이름을 알아야 지칭을 하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네. 아 질문네. 그 위에서는 0이 항등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0이 항등원이고 여기서는 1이 항등원이었죠. 아,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하고 애디티브는 네네네. 그러니까 용어만 같은 거지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3의 게 나오면 느낌 또 달라져요. 네. 그러면 여건에서는 반드시 0을 넣어야 여건을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두 번째 건 아니고 요 G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네네네. 네네. 여기서. 마이너스 n 네.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나오는 그쵸. 엘리먼트가- 요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임의의 거를 n을 뽑더라도 임의의 n을 뽑아도 네. 얘는 딱 픽스돼 있고 얘는 못 네네. 건드리고 네.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두 개 연산한 결과가 0이 나오게끔 얘를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3이면 마이너스 3을 골라야 되고 그래야 네. 더해서 0 나오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4였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4에서 4를 골라야 0이 나오고 네. 그 반드시 0이어야 되나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아이덴티티였으니까요. 아, 얘는 네. 딱 고정된 아, 이건 유일하거든요. 아이덴티티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됐나요? 동삼님은 어떠세요? 네, 저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워낙 기초를 하니까 뭐 네. 저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꼭 진짜로 농담 아니고 구라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해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면 제가 이거 이해했으면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게 없어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유리수 안에 있는 거니까 for 유리수 Q 스타 넌제로 유리수 rational number.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there exists 얘는 사실은 얘도 우리가 아는 a분의 1이 답인데 네. 그게 답인데 이제 그렇게 안 쓰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G 인버스로 썼던 이게 이제 이렇게 A 인버스 in Q star such that A 곱하기 A 인버스는 A 인버스 곱하기 A는 1 요렇게 되는 요게 존재한다. 이 for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유리수를 갖고 와도 네. 그거에 맞게끔 A 인버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분의 1이에요. A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3이다. 그럼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1을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갖고 왔다. 그럼 오히려 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고 와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이제 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for 5를 가져오더라도 얘는 얘가 변해도 이건 안 변해요. 얘는 픽스 됐잖아요. 네. 이게 vary 하더라도 n이 변하더라도 0은 변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지금 물론 얘도 뒤에는 안 변해요. 여기는 픽스예요. 여기는 딱 픽스 돼 있는데 이게 변하면 이 뒤에 게 딱 하나가 아니라 요거에 맞게끔 변해요. 그러니까 기호 자체에 A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의 여건이라고 불러요. inverse of A.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건은 네거티브고요. 곱셈에 대한 여건은 역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스타를 붙인 이유가 0은 역수가 없거든요. 0분의 1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0을 빼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너무 느리지? 너무 괜찮아?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냥 하고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는 용어는 그룹에서 그래도 아이덴티티하고 뭐 인버스하고 어소시에이티브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계속 나오긴 할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뭔가 그런 걸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클릭 그룹 오브 오더 n이라고 불리는 ZN. 뭐 또는 책에 따라서는 CN, 그러니까 책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많은 책에서 아마 ZN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봤던 G. 그럼 사실은 저희 이름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구조들이 있는데 일단 그룹부터 조금 더 감을 잡고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처음에 1단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그룹은 뭐고, 링은 뭐고, 벡터 스페이스는 뭐고 하고 큼직하게 한 다음에 하나씩 여기 일단 홈모모피즘 어쩌고는 좀 나중에 보고 큼직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각계 격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룹 티어리 해갖고 그룹에 대한 얘기하고 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필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룹 티어리를 일단 조금만 볼게요. 디폴트는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그룹하고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어가 좀 미묘해요.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기호에 불과하거든요. 기호. 이제는 다시 에어컨을 좀 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애디티브 그룹의 대표 주자로 제가 직 더하기를 얘기했고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의 대표 주자로 Q 스타 곱하기를 얘기했어요. 네, 감 잡으시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 그룹이에요. 근데 그 제너럴 그룹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디폴트는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쓰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는 뭐 여기서 뭐 유리수니까 b분의 a 뭐 이렇게 생긴 거에다 곱하기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연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저렇게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G1, G2에다가 일반 연산을 해요.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스타를 써서 하기가 귀찮잖아요. 다 떠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스타를 생략할 거예요. 보통 생략해요. 언제까지만 생략을 안 하냐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용어 적응될 때까지만 스타를 붙이는 거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G1 G 스타 G2 그 다음에 뭐 G1 스타 G1 그러니까 이제 괄호는 생략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스타 해갖고 G1 해갖고 이게 N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언제까지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축약하는데 그냥 곱하기처럼 G1, G2 사실은 이렇게 점 찍은 거죠. 네, 우리가 진짜 곱하기해서 쓰는 그 기호를 그대로 빌려오겠다고요. 요거는 G1을 n번 곱한 거다. 이렇게 쓰겠다고요. 이게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에디티브 그룹을 아직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디티브 그룹에서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수 N1하고 N2가 있는데 연산 자체가 더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n이라는 정수를 갖다가 n을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또 하필 이거를 n번 하지 말고 k번 할게요. k번. 통일해서 k번.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n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인데 이게 k번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답을 잘 알지만 얘는 k 곱하기 n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G1을 굳이 하지 말고 여기는 G 그냥 G로 하죠. G를 K번 연산하면은 원래 여긴 지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앞에 K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일 때는 지수 위로 올라가고요. 애디티브 그룹일 때는 이렇게 앞에 개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A에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이건 진짜 곱하기죠. A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 이게 K번이라 그러면 이걸 A의 K승해서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일 때는 지수로 올라가고 여기는 지수로 올라가고 여기는 개수로 이렇게 올라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호 일반적인 기호를 도입해야 되니까 근데 매번 이걸 쓸 수는 없으니까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 쓰던 그 기호를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차용. 근데 이 기호 차용이 대부분은 유용한데 딱 하나 헷갈리는 경우가 이거죠. 헷갈리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에디티브 그룹을 억지로 멀티플리커티브하게 쓰면 근데 쓰기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는 일립틱 커브가 실제로 에디티브 그룹이거든요. 네. 근데 일립틱 커브에서 뭐 디스크리트 뭐 로그 프로블럼 어쩌고 했을 때 에디티브 그룹인데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써요.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네. 알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근데 이거 문맥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배려해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 쓰는 사람 마음인데 책 쓰는 사람이 나는 에디티브 그룹인 게 너무 뻔하니까 에디티브 노테이션을 쓰겠다. 그러니까 노테이션도 에디티브 노테이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에디티브 노테이션과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쪽이 디폴트기는 한데 에디티브 그룹을 굳이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 하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혹은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을 쓴 사람에 따라서 에디티브 그룹의 경우에는 에디티브 노테이션을 쓰고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의 경우에는 멀티플리커 이게 제일 좋은데 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임의의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멀티플리커티브 하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K승을 썼을 때 이상하다 더하기인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면은 그거를 K승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비기너 측에선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쓰고 있나요? 뭐 문맥을 봐야 알 그건 이제 근데 컨텍스트만 같은 책에서도 다 통일되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에디티브 노테이션을 쓸 수 있을 땐 또 쓰려고 해주겠지만 아닐지도 모르죠. 그건 뭐 제가 봐야 알지. 책 자체를 100% 컨시스턴트하게 썼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일단 멀티플리케이티브랑 어디티브 그룹은 어쨌든 액시엄은 어차피 둘 다 만족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는 걸 텐데 그러니까 뭐가 다른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 솔직히. 근데 수학적으로는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엘립틱 커브는 사실 에디티브 그룹이지. 왜 멀티플리케이티브가 아니고 어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뭔가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그거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질문 이유지는 알겠어. 질문 이유지는 알겠는데 그건 다 대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시클릭 그룹이라는 걸 이제 곧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그냥 너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 이게 네 질문 자체가 좀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클릭 그룹을 네가 알다시피 다 에디티브 노테이션으로 쓰잖아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가장 기본 그룹을 배울 때는 사실 에디티브가 더 편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커버가 안 되는 그룹들이 엄청 많아. 예를 들면 뭐 시스타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네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기 나도 쉽지 않은데 글쎄 내가 답을 느낌은 있는데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그건 지금 답하기는 좀 애매하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서 이제 넘어가야 되냐면 다시 노션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그룹 티어리에서 이제 디폴트는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사용. 그러니까 별 얘기 없으면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쓰고 그럼 아이덴티티를 그냥 이제 이것도 책마다 다른데 아이덴티티를 다 살려쓰기도 하는데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썼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항등원 2를 그냥 1로 간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도 문맥에 따라서 진짜 자연수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룹 G에서의 항등원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원 2를 그냥 기호로 1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 저렇게 복잡하게 살지 싶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저거를 다 구분해서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굳이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별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막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보면 막 헷갈리는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거를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황과 문맥과 그걸 따지면 그냥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나 영어가 그런 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잖아요. 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나만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 다 수학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수학영어 말고 뭐 없나? 안 켜졌어요. 네. 온도가 자, 예를 들자면 스코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코프. 네. 하면은 범위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뭐 텔레스코프 할 때 뭐 망원경에서 보는 그런 보는 뭔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파생될 때 같은 어원을 똑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중심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조금씩 바꿨어도 그러니까 문맥상 얘는 예를 들면 글래스도 유리인데 안경이 glasses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리 알이 두 개니까 그런 식으로 안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파생되는 게 더 안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이라고 그러니까 0하고 1부터 벌써 위험해요. 내가 0이라고 했을 때 그게 additive identity로서 0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잔수 0인지 1이라고 했을 때 multiplicative identity인 1인지 네. 아니면 그냥 진짜 1인지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구분해야 되는 상황은 흔치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dditive 그룹일 경우에는 additive notation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대신에 0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프로포지션이 있어서 이제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되게 기술적으로는 엄청 중요해요. 기술적으로는 엄청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 다룰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제가 항상 계속 제일 윗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필기하기가 애매해서 theorem 해놓고서 G가 cyclic 그룹이면 G는 isomorphic to G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직 안 했지만 G 이거나 G는 isomorphic to Z N이다 이렇게 썼는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매번 만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찍어 올려 이제 대충 수준은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전 영상을 올려도 그러니까 짧게 하기가 제가 원래는 사전 영상을 예를 들면 되게 컴팩트하게 찍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좀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게 찍는 편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게 판정이 된 상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찍을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좀 분량을 나눠서 차라리 여러 개를 찍는 방식으로 하든 해갖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미리 다음번에는 좀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클릭 그룹이라는 게 뭐냐 원래 엄밀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도 물론 소개는 할 거지만 일단 감부터 잡을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게 왜 이름이 저렇게 지었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도 일단 뭐 원하시면 받을게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저게 이름이구나. 네, 이름을 지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질문이 없는 한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 시클릭 그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의를 일단 추상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그룹 G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벌써 지금까지는 G에다 스타 이렇게 명시했죠. 이제 이거 더 이상 명시하지 않아요. 그냥 멀티플리커티브가 디폴트가 멀티플리커티브인 거예요. 근데 뭐 혹은 색깔 너무 뻔하면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은 곱하기인데 가끔은 별 얘기 안 하고 더하기를 디폴트로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문맥상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그룹이 보통은 얘고요. 아이소모픽 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근데 그건 theorem이고 일단 문제부터 해야지. 그래서 시클릭 그룹은 일단 정의부터 쓸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룹 G 안에 있는 for some 어떤 스몰 a라는 원소가 존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 브래킷을 요걸 이제 generate 한다 그러거든요. generate 생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용어의 별표 안 칠게요. 제가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용어는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generate에서 만들었을 때 그룹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G를 시클릭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이해 못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theorem은 뭐냐? theorem은 if G is cyclic, G is isomorphic to G or G is isomorphic to Gn 이렇게 썼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할게요. 시클릭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시클릭이면 G 그리고 아이소모픽도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G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essentially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G는 essentially G하고 똑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G는 essentially ZN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 두 종류밖에 없다. 네. 사실상 이 두 종류뿐이다. 사실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두 종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일단 G는 뭔지 아니까 됐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애디티브 그룹이죠. 별 얘기 안 했지만 곱하기면 그룹이 말이 안 돼요. 이게 곱하기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건이 없어요. 3은 하면 3 곱하기 4 하면 들어는 가는데 당장 아이덴티부터 아이덴티는 있지. 0은 있고 근데 3분의 1이 없잖아요. 그럼 Q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룹이 안 돼요. 걔는 애디티브 그룹이고 별 얘기 안 해도 얘도 둘 다 애디티브 그룹인데 얘는 뭐냐면 ZN 같은 거는 얘는 사실은 모듈로 N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냥 얘로 바로 듣게요. ZO 하면 N으로 나눈 나머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이건데 0, 1, 2, 3, 4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서부터 N-1까지예요. 개수는 N개죠. 그래서 이런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다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정의해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 하면은 4고 뭐 1 더하기 3 하면 4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정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3 더하기 4처럼 5를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7 해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죠. 네. 클로즈드가 깨지잖아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안 닫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얘를 5로 나눈 나머지 그거는 7이니까 2잖아요. 네. 그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진짜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에디션은 에디션인데 에디션 모듈로 n인 거죠. 그러니까 또는 모드 n인 거죠. 그래서 더하기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다가 아래 첨자로 n인 걸 밝혀주기도 해요. 근데 초반에나 밝히지 뻔하니까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애디티브 그룹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별 문제 없는데 그럼 얘는 이제 generate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generate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요거는 이름은 시클릭 서브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까먹어도 되는 용어예요. 여기서부터는 얘기는 할게요. 시클릭 서브 그룹 generated by A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A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럼 집합으로 쓰면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으로 쓰면 A의 n승인데 A인지 요거거든요. 불쌍 없이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A가 있으면 그러니까 연산한 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산한 A 제곱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A니까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면 요거 둘이 또 연산해서 A 3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럼 A의 모든 자연수는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등원 멀티플리커티브 일단 지금 제가 이거 사실은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에서는 항등원 2를 우리가 1로 쓰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냥 그래서 A의 영승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거 할 때도 영승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냐면 A의 여권, A 인버스도 있었죠. 그럼 그걸 또 반복해요. 그럼 A 마이너스 2승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모든 정수에 대해서 A n승 꼴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저걸 다 모아놓으면 제가 그룹이 돼요. 다시. 그래서 서브셋,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면서 다시 그룹이 되면 그걸 서브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서브 그룹이 A 하나를 갖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건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제가 1로 제너레이트를 하면 여기는 이제 덧셈이 그거니까 1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3이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면 4가 있어야 되고 4가 있으면 4 더하기 1하면 5인데 0이니까 0이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네. 뭐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도 있어야 되고 0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이 그룹 안에서는 4인 거죠. 인치 5 안에서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여권이라는 뜻, 에디티브 그룹에서 여권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의 여권이 4예요. 왜냐하면 4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이거든요. 자, 다시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연산이 안 잡혀 있으면 뒤에 가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모듈러 연산이 안 잡혀 있으면 뭘 해먹기 때문에. 저 모드를 해서 0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기호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기호 자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4인 거고 마이너스 4는 거꾸로 1인 거고 뭐 이거 뭐 3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이게 2인 거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인치 1의 여건이 4인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의 여건이 4. 마이너스 1은 일단 이 원소 안에는 없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마이너스 1은 사실은 요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사실 그걸 4라고 쓰지 보통. 뭐 만약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같다는 정말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 이해되세요? 그럼 네네.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1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건을 더한 걸로 해석을 그쵸. 해야 된다는 1의 여건이니까 4에다가 1의 여건을 더하면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좋았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잘못 쓴 거고 1 더하기 4는 0 이렇게 쓰는 게 맞죠. 1하고 4하고 더하면 5니까 모듈로 5 하면은 0인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G 연산 G 인버스에서 이거 썼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쓴 거고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는 G 인버스는 1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애디티브 그룹이었다면 G 더하기 네거티브 G는 0 이렇게 쓸 거고 이 세 가지는 문맥만 다르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디티브 그룹이니까 굳이 다르게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건데 그러면은 지금 요게 지금 G인 거고요. 요게 네거티브 G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가 0이니까 4가 네거티브 1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4가 0이니까 4가 바로 1의 여권이다 이 뜻인 거죠. 이건 이건 잘못 썼던 거예요. 틀린 말은 저는 아예 틀렸네. 4 더하기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얘는 3이죠. 그쵸? 이건 제가 쓰려면 마이너스 4를 썼어야지. 이건 제가 아예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하면서 실수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감 안 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밑에 그 서브 그룹은 지금 당분간은 다 에디티브 그룹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시클릭까지만. 연산이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면 근데 제곱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쓴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인 거고. 밑에도 그러면 그냥 노테이션으로. 그쵸, 노테이션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에디티브 노테이션을 쓴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N인지. 그리고 저게 A가 아닌 건 잘못 썼네요. N이 G에 들어간 거죠. A는 픽스된 거고 A는 못 바꾸고 N을 이제 모든 걸 다 움직여 감소하는 거라서 이렇게 돼야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A를 N번 더한 거.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애디티브 그룹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자 이제 근데 C클릭 서브 그룹은 꼭 C클릭 그룹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n G6를 한번 보면 0, 1, 2, 3, 4, 5까지만 있어요. 근데 제가 얘는 1로 모든 1은 무조건 제너레이터가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놓으면 아까 여기서 얘도 사실은 1로 제너레이터가 되고요. 얘 둘 다 1로는 무조건 제너레이터가 돼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1 말고 예를 들면 그치만 얘는 2로 제너레이트 해갖고는 나오질 않아요. 2로 제너레이트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A죠. 이걸 A라고 하면 이게 A. 그다음에 에디티브 그룹이니까 2배 하면 2A 4. 3A 하면 2, 3은 6이죠. 근데 6은 여기서 0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0, 2, 4가 돌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시클릭이라는 말 자체가 뱅뱅 돌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사이클, 뭔가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클릭인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는데 빙빙 도는데 얘가 돌면서 얘는 절대 1이나 3을 만들어 1이나 3이나 5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2를 가지고는 절대로. 네.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0, 2, 4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로 제너레이트된 시클릭 서브 그룹의 오더, 이걸 오더라고 불러요. 절대값 쓴 거. 네. 원소의 개수 말이에요. 는 3개예요. G6의 오더는 6개죠. 자, 그럼 제 이제 퀴즈. 3으로 제너레이트된 시클릭 서브 그룹은 일단 뭔가요? 3은 당연히 있을 거고. 3 한 번 더 연산하면 3 더하기 3 하면 6이니까 0이죠. 네. 그 0 나오는 순간 사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아이덴티티가 나와 버렸으니까. 2네요. 그 얘는 그쵸, 2개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요 정도만 하죠. 네. 요 정도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 ZN하고 Z가 둘 다 시클릭 그룹인 건 아시겠죠? 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유일하진 않아요. 얘는 1로 제너레이트 해도 되지만 5로 제너레이트 해도 돼요. 5를 하면 처음에 5가 나오고 5, 2, 10 하면은 10인데 모듈로 6 하면 4거든요. 네. 그래서 5, 4, 하나씩 줄어요. 3, 2, 1, 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하고 5는 제너레이터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치만 2도 제너레이터가 안 되고 3도 제너레이터가 안 되고 4도 제너레이터가 안 돼요. 0은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래서 0으로 제너레이터하면 이건 그냥 0이거든요. 0밖에 못 만들어요. 오더는 1개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저거 2개는 이제 그러니까 얘인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좀 정의를 추상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에센셜리 딴 게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정리가 말해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룹 G를 하나로 제너레이트해서 다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C클릭 서브 그룹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 부분은 A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C클릭 그룹이라는 건 뭐냐? 그 어떤 그룹 G에 있는 어떤 원소를 하나 뽑아내서 그걸로 제너레이트된 C클릭 서브 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얘는 당연히 원래 거 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 꼭 같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정확히 같은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런 A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걸 C클릭 그룹이라고 부르자. 이게 정의예요. 근데 그 하나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걔는 essentially G하고 GN밖에 없다. 여기서 essentially 파트를 제가 일부러 아직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원래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넘어가려고요.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든지 일단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Z6에서는 네. 1이 이제 존재해서 뭐 C클릭 그룹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너레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긴 필요에 따라서 가져올 수는 있는데 둘 다 너무 그룹들이 뻔해서 그냥 1을 가져오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ZN은 좀 골치 아픈 게 ZN은 이거에 이제 얘는 1은 항상 되지만 다른 other 제너레이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phi n개만큼 있어요. 이 phi가 오일러 phi 함수라는 건데 나중에 할 건데 네.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많이 있고요. Z는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되거든요. 딱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로 안 돼요.
2 갖고도 못 만들고 3 갖고도 절대로 못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3으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 3으로 제너레이트 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3G예요. 3의 배수 쫙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똑같지만 예를 들면 G6에서는 여기에서 똑같은 3을 이렇게 고려하면 여기서는 얘는 0, 3 이렇게 될 거고요. G5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전체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호를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같은 기호를 다 쓰고 있지만 그 시작한 그 모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베이스를 어디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그럼 페런트라는 단어 써? 페런트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 이거는 그냥 뭐 given a group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아.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억지로 만들어서 쓴 단어죠. 오케이. 마그마가 페런트라는 단어 쓰더라고. 근데 parent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쓰는 건 용어는 아닐걸? 그거는 이제 뭔가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미 내가 문맥을 봐야지. 다른 단어가 딱이 없어서. 그러니까 parent는 예를 들면 트리 같은 거 할 때도 쓰잖아. 트리에서 뭐 이거는 뭐 child고 뭐 parent 이런 말은 쓰는데 뭐 봐야 알지 나도. 뭐 안 보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문맥이 뭐 거의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시클릿 그룹까지 대충 커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까 정리해놨던 걸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물결하고 등호 있는 저게 이제 아이소모픽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직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냥 에센셜리 똑같이 생겼다. 그냥 그 정도 받아들이시고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 생략해 놓은 호모모피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theorem of Lagrange 뭐 이런 게 있는데 실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엔토르션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한데 자 요건 좀 볼게요. 그래서 G 언더바 토르션 해놓고서 저거를 G의 토르션 파트라고 부르고 토르션 서브그룹이라고 부르고 G 그 저기 뭐야 대괄호 N 해놓고 거나 또는 G 언더바 언더 레터 해놓고 G 서브 N이라고 보통 읽는데 G 서브 N 그거를 G의 N 토르션 파트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뭔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정리할 때 막 말로 풀어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저렇게 축약해서 써있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스스로 좀 해봐야지 하면 제가 검수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풀고 왜냐면 아는 사람이 볼 땐 이거 어디까지 풀어서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자세히 쓰겠다 그러면 제가 검수는 해드릴게요. 제가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G 토르션이라는 게 있는데 토르션이라는 말 뜻이 뭔가 꼬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감이 시클리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G처럼 이렇게 인피니트하게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토르션, 시클릭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 무조건 설령 에디티브 그룹이어도 일단은 멀티플리케이티브 노테이션으로 씁니다. 제너럴한 얘기는 다 멀티플리케이티브에 써놓다가 구체적으로 에디티브 그룹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에디티브 노테이션을 쓸 수는 있죠. 제가 쓰는 건 별 얘기 안 하면 다 멀티플리케이티브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룹 G에 있는 어떤 원소를 모아놓기는 모아놔요. 근데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 되잖아요. 집합을. 그러면은 G에 n승을 해요. 그러니까 n번 연산했다는 얘기죠. 근데 에디티브 노테이션에서는 이 얘기도 한번 코멘트를 하면 에디티브 노테이션에서는 무조건 더하기하고 0까지 다 쓰는 반면에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에서는 곱하기는 쓰지만 1을 쓰기도 하고 2를 그대로 살려 쓰기도 해요. 자기 맘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이게 나름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을 쓰면 니들이 혹시 진짜 1하고 헷갈릴까봐 내가 2라고 하면 좀 명확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 취향이에요. 뭘 헷갈려 하고 그냥 1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진짜 선택의 문제거든요. 2로 하는 게 오히려 덜 헷갈리시려나요? 네. 근데 책을 보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1로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2로 항상 배려를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1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쓰는 걸로? 네. 근데 나중에는 못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에서는 피할 수 있거든요. 링이나 필드에서는 못 피합니다. 거기는 그냥 진짜 릴이라고밖에 안 써요.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만 배려해 드릴게요. 당분간만. 그래서 그룹에서는 배려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G의 n승은 2.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for some n in G. 사실 이거는 심지어 n으로 바꿔도 무방하기는 해요. 네, 무방하니까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이걸로. 근데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뜻이 똑같으니까. 그 뭐냐면, 그러니까 톨션이라는 거는 내가 연산을 해갖고 언젠가는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게 뭐 1이 될지 2가 될지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만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되는 원소는 다 싸그리 다 끌어모아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갖고 끌어모아라. 근데 그거고 G 브래킷 n이라고 브래킷이 맞나? 브래킷은 이게 브래킷인데 얘는 parenthesis 가만있어 용어 좀 정리하고 이게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 parenthesis 중괄호 대괄호 그다음 브래킷 이거 이름 뭐지? 그냥 대괄호 할게요. 네. 영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네. 그래서 중괄호 소괄호 이건 브래킷이에요. 이건 정말 브래킷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G sub 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두 개 다 씁니다. 네. 어느 쪽에 우위가 딱히 없는 것 같고 G인 G인데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아까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이 뒷부분만 차이예요. 이 뒷부분만 차이가 나요. 여기는 for some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왜냐면 이 정의 자체에 n이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애초에 n이 있거든요. 기호 자체에 n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G5, G6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바로 그 n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주어진 n에 대해서. 뭐 예를 보죠. 예를 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밑에 거부터. 예를 들어서 G라고 하는 그룹 자체를 뭐랄까 Z12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G 제가 언더바 그냥 쓸게요. G4 오더 4짜리 엘리멘트를 다 모아놓으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참 오더가 4란다. 그 뜻이 아니라 그 4번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인데 이거 애디티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애디티브 그룹이라면은 n 곱하기 g는 0이 되겠죠. 여기도 n 곱하기 g는 0이 되겠죠. 애디티브 노테이션으로 쓴다면. 네. 그래서 4번 여기서는 4번 곱하기 어떤 정수니까 n을 해갖고 0이 나오는 그런 걸 다 모아야 돼요. 일단 0은 당연히 되죠. 네, 0. 하고 4, 2, 8, 4, 1은 4, 2는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네, G12예요. 4, 1은 4, 4, 2, 8, 4, 3, 12 구구단을 외워보시면 돼요. 4, 4, 16 4, 3, 12 근데 12가 빵이잖아요. G12에서 그러니까 3이 뭐야? 되죠. 네. 4, 1은 4, 4, 3, 4, 2, 8, 4, 3, 12 4, 4, 16 4, 5, 24, 6, 24 땡땡땡 이렇게 가요. 얘 걸렸어요. 이 중에서 제가 써놓은 거 중에서 12의 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24. 그쵸, 24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게 24가 나오면 4, 6, 24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보면 0, 3, 6, 9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for torsion 파트는 원소가 4개인 거예요. 이거는 G의 for torsion 파트예요. 이걸 n torsion 파트라고 불러요. n torsion. 그리고 이거는 뭐 또는 뭐 서브그룹이라고 했고,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는 서브그룹이 되진 않거든요. 지금 운이 좋아서 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부르고. 6은 G2에도 들어있고 G4에도 들어있네요. 그치. G2는 0, 2, 4, 꼭 6. 스몰 리스트는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4번 연산해 갖고 0이 되는 건 다 모아 넣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럼 G 만약에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관찰력이 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12 제가 고른 게 다 12의 약수 중에서 골랐어요. 네. 약수가 아닌 거. 예를 들면 5 torsion.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0.
하고 40 이거밖에 10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0밖에 안 되네. 0밖에 없어요. 증명은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가 12하고 서로 소여서 그래요. 서로도 네, 서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기 G2가 그래요? G2에 2가 두 번 더해서 두 번 더해서 0 되는 거 다 모아놓은 거? 잠깐만 G2니까 투톨션 이거 저거는 6만 그러네 0하고 6만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네요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투톨션은 0하고 6밖에 없죠. 네, 내가 G6하고 헷갈렸어. 그래서 요건데 서로서부터 하고 가죠. 지금 보니까 서로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로서 이거는 이제 코프라임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는 relatively prime이라고도 써요. 사실 우리말로는 이 뒷부분이 더 와닿을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서로니까 서로 소. 근데 사실 코도 함께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서로서 같은 말이에요. 두 개. 근데 짧으니까 저는 코프라임을 더 선호하기는 해요. 네. 아무튼 뭐 코프라임이든 relatively prime이든 서로소. 그러니까 집합이 서로소라는 거랑은 달라요. 집합의 경우에는 이건 뭐 필요는 없는 건데 그때는 disjoint하다 그러죠. 네. 근데 그 얘기 말고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데 뜻은 다르고요. 이건 정수가 서로소다라고 하면 A하고 B하고가 둘 다 정수라고 쳐요. 자연수는 너무 좁으니까 이제 정수까지는 갈게요. 그랬을 때 GCD of A,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문맥에 따라서는 이 GCD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순서상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원래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생략하지 않을게요. 항상 쓸게요. 그래서 GCD of A, B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통은 뭐라고 GCD를 그러니까 이것도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G라고 쓰고요. 어떤 책에서는 D라고 써요. 그러니까 GCD는 G에 따라서 G로 하고 D는 이제 디바이저 있잖아요. 약수. 그래서 이제 D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그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GCD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1이다. 그렇게 되는 두 정수가 있으면 서로소라 그래요. 예를 들면 5하고 12는 서로소죠. 얘는 약수가 1하고 5밖에 없고 얘는 1, 2, 3, 6인데 하나도 안 겹치잖아요. 1, 2, 3, 6, 10인데 약수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6하고 8하고의 GCD는 얼마죠? 얘네 둘의 최대 공약 제가 GCD 생각 안 하기로 했죠. GCD 6하고 8의 최대 공약수는? 2 이거 최대 공약수의 참고로 최대 공약수 우리말로는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불러요. 써드릴게요. greatest common divisor 그리고 반대말은 최소 공배수죠. LCM이라 그래요. 얘는 least common multiple 그리고 요거 리스트 대신에 뭐 스몰 리스트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줄이기가 애매해져서 보통 이렇게 안 쓰죠. 리스트라고 쓰죠. GCD LCM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GCD가 요거의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누구죠? 2 아니에요? 그쵸 2죠. 네. 3만 대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서로서로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룹 전체 원소의 개수 오더 그 그룹의 오더하고 서로 소인 게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룹이 있는데 오더가 뭐 되게 커요 뭐 K라고 하고 그거의 n 톨션 파트를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그룹의 오더하고 서로 소면 톨션 파트는 트리비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서로 소가 아니면 이제 뭐가 있겠죠. 파이나이트 그룹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인피니트 그룹이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G 톨션은 그냥 뭐 이 경우에는 너무 뻔하긴 하지만 G 톨션은 이 경우에는 그냥 G 전체예요. Z12.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얘가 다 파이나이트 그룹이라서 내가 이 안에 0도 있고 1도 있고 땡땡땡 11까지 다 있지만 얘네들은 언젠가는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은 이제 예를 들면은 1의 경우에는 하나씩 다 써보면 0, 1, 2, 3, 4, 5, 6, 땡땡땡 11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 0 만들려면 사실은
그냥 한 번만 해도 되죠. 자연수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얘는 그리고 이거를 잠시 이거 지로하면 안 되는구나. 지로하면 안 되네요. 이거 잘못 얘기했는데 G는 안 돼요. N이어야만 되네. 왜냐면 G를 택해버리면 N을 아예 이거 0승하면 무조건 1 나오잖아요. 무조건 아이덴티티 나오고 0은 빼야 돼요. 자연수에서 골라야 되네. 무조건 자연수. 제가 저 말을 잘못했고요. 자연수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만 해도 0 나오고 1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12번 필요해요. 그래야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목적지는 다 같아요. 목적지는 다 같은데 얘네를 다 각각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각각 몇 번 필요하냐 이거죠. 다 0으로 만들면 얘는 한 번만 해도 되고 1을 하려면 얘는 12번 필요하고 2는 몇 번 필요해요? 0 만들려면 G12 안에서 2 몇은 6. 그쵸 6배 네. 3, 4, 12 4, 3, 12 5는 0으로 만들려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11번 가지고 되나? 11번 갖고 안 되지 않나? 5는 사실 1하고 같으니까 12번 해야죠. 네, 60을 네. 60을 만들어야죠. 네. 그 앞에 해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6은 2번만 하면 되고 11도 12번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건 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결국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더라는 말을 좀 제가 한번 짚고 갈게요. 그룹의 오더,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의 오더가 있고요. 엘레멘트의 오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룹의 오더는 그냥 원소의 개수예요. 근데 엘레멘트의 오더는 좀 다르거든요. 엘레멘트의 오더는 물론 뭐 시클릭 서브그룹에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괜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G에 n승을 해갖고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자연수 n 중에서 스몰리스트 n인지 n 그런 최소의 양의 정수를 엘레멘트의 오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몰리스트 이거 말을 이 용어를 설명하는 게 낫겠지? 엘레멘트의 오더는 하도 자주 나오긴 해서 하도 많이 나오긴 해서 그래서 그룹의 오더하고 엘레멘트의 오더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켜주세요 에어컨. 아예 꺼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초 용어라서. 저 엘레멘트라는 게 네. 원소. 그룹에 속한 원소요. 네. 그럼 방금 이 빨간 글씨로 정한 거. 그쵸. 그게 정확히 오더죠. 네네. 그래서 오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만 켜고 아니면 아예 시간 되면 꺼지나 아까 괜히 껐네. 다시 켜지고 있어요. 켜지고 뭐 모르겠다. 일단 하죠. 잠깐 쉴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오더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을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룹 Z12 안에서 0에서부터 11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연산해 갖고 0이 되느냐를 따졌잖아요. 네. 그 최소의 양의 정수가 0은 한 번만 해도 0이 되고 1은 12번을 해야만 0이 되고 그렇게 되는 요 녀석들이 이게 엘레멘트의 오더예요. 이게 엘레멘트의 오더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은 엘레멘트 4의 오더는 3인 거죠. 엘레멘트 4의 오더는 3이고 엘레멘트 5의 오더는 12인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오더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고 엘레멘트의 오더는 이런 식으로 써요. 이 절대값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게 오더를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데, 그러니까 원소의 그러니까 둘 다 오더라고 말은 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게 되는 가장 작은 n을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뜻이 달라 보이는데 왜 똑같이 오더라고 쓰느냐 이게 질문일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게 질문인가요? 만약에 x의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냥 음수 마이너스를 뺀 절대값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개수 오더를 말하는 건지. 그건 문맥 봐야죠.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절대값 기호는 정말 많이 쓰는 게 예를 들면 뭐 지금 방금 했던 그룹의 오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룹의 오더뿐만 아니라 어떤 셋 A가 있을 때 셋의 오더, 그냥 원소의 개수 이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했던 엘리멘트의 오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벡터에다가 쓰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3,4에다가 이렇게 길이 하면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갖고 이거 3이고 4 하면 5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5라고도 하잖아요. 랭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벡터의 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도 그러니까 기타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안 보고는 도저히 구분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기호만 딱 보고 구분 가진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러면 엘리멘트의 오더가 뭐냐고 하면 몇 번 네. 그러니까 연산해갖고 몇 번 연산을 해야 항등원이 나오냐. 만약에 에디티브 그룹이면 빵,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면 1. 일단 나머지는 뭐 네. 일단 제끼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럴 수는 있죠. 아무리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 나오질 않을 수가 있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멘트 오더를 인피니시라고 써요. 인피니트 오더라고 써요. 예를 들면 G에서는 얘는 그러니까 0만 빼놓고는 네. G에서는 0의 오더는 1이에요. 0은 한 번만 해도 다 0이 나오니까. 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0만 아니면 1을 아무리 더 해도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if no such n there exists no such n 그러면 G의 오더를 인피니시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려요. 네, 인피니트 오더다. 근데 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지레짐작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거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오더라고 쓰느냐면요. 요걸로 제너레이트된 시클릭 서브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오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항등원은 원래 있고 G 그러니까 뭐 G라고 해도 되고 G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다가 G의 n-1승까지 하고 G의 n승 나오는 순간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G로 제너레이트된 시클릭 서브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요 일치하는 거랑 사실 또 에센셜리 같은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흐름이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똑같이 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학 용어는 되게 다 이래요. 네. 탄생 과정을 알고 나면 이름이 비슷하면 뭔가 비슷한 구석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생각을 생각보다 되게 깊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제 생각에 조금 언어 차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전문 용어인 거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어를 지을 때 내가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딱 봐도 뭔가 전문 용어다 하고 알 수 있게끔 짓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 애들은 아무리 전문 용어여도 저거랑 비슷한 게 현실 세계에 뭐가 있지? 하고 뒤져가지고 그 현실 용어를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은 사실은 문맥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앰비규이티가 있는데 그 앰비규이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창의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바람직한 언어에 그게 녹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함부로 흉내내기가 이래서 쉽지가 않죠. 언어가 그걸 반영을 안 해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럼 시클릭 그룹까지는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는 거죠. 네. 그럼 거기까지는 됐고 일단 그룹까지만 하고 한번 쉬죠. 링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토르션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인피니트 그룹에서도 토르션 파트 이제 뭐 따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뭐 프리아벨리언 그룹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곧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노멀 서브 그룹도 마찬가지. 이건 정말 대충 썼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보시면 대충 이해하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고. 여기 노멀 서브 그룹부터는 이거는 정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힘들 텐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라서 이거는 엄밀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애초에 정의를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고 대충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낼게요. 대충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N이 G의 서브 그룹이라는 걸 기호로 참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걸 아직 안 했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H를 가져오거든요. 일단 G라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서브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부등호를 써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등호를 붙이느냐 마느냐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이제 A하고 B가 있을 때 이거하고 뜻이 다르잖아요.
얘는 크다 작다고 얘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기호를 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참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더 익숙하실 테니까 이쪽에 맞춰서 먼저 써드리면 이렇게 쓰면 얘는 H가 G보다 확실하게 작은 서브 그룹인 거예요. 서브니까. 예. 근데 서브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렇게 쓰면 이건 뭘 허용하는 거냐면 얘가 G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일부긴 하잖아요. 어쨌든 네. 똑같은 것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B 쪽으로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근데 사실은 집합을 보시면 있잖아요. 집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안 썼어요. 집합 옛날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등호를 안 붙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얘가 B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 얘가 정말 B랑 같을 수가 있었고 그걸 허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같지 않다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니면은 이제 집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만 써도 무조건 같은 건 허용 안 하는 거고 혹시나 같은 걸 허용하려면은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요렇게 기호를 쓰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기호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집합에서는 이쪽이 디폴트기는 해요. 집합에서는 이쪽이 디폴트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룹 티어리 쪽은 오히려 이쪽이 디폴트거든요. 근데 물론 양쪽 다 가능하니까 제가 선택지를 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H가 G의 서브 그룹인데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도 그냥 이렇게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같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명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집합 쪽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런 기호를 쓰면 이게 진짜 작다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어떤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스트럭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룹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서브 스트럭처를 말할 때 저렇게 써요. 서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서브 스트럭처를 하면 서브셋이면서 그 스트럭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G가 있을 때 G 안에서 얘는 저는 등호를 쓸게요. 서브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브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얘도 그룹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랑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호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고 서브 그룹인데 그 서브 그룹 중에서 그러니까 N 하면 노멀 서브 그룹을 얘기할 건데 이거는 밑에다 쓰죠. 이쪽은 또 이게 표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차이예요. 이건 삼각형인 거예요? 네, 이거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특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더한 거예요. 획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룹에서 쓰려고. 꼭 그룹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데서 써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정의는 제가 이제 제대로 얘기하지는 않겠고 서브 그룹인데 수학에서 노멀하다는 뜻이 보통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노멀하면 평범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일상 용어랑 굉장히 달라요. 수학에서 노멀은 뜻이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되게 좋은. 딱 맞아떨어지고. 뭔가가 되게 좋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의미 중에서 예를 들면 선형대수에서는 예를 들면 수직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수직인 건 되게 좋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그런 경우라서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좋은 서브 그룹이 이 경우에는 수직이라는 뜻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수직은 아니에요. 네, 이 경우에는 수직은 아니고 뭔가 좋은 서브 그룹이다. 근데 제가 블라블라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려워지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아예 뭔가 조건을 만족해요.
대충만 얘기를 하면 n이 G의 노멀 서브 그룹, 즉 그러니까 지금 기호 노테이션을 먼저 썼고 n 삼각형 G, 즉 n이 G의 노멀 서브 그룹이어야 그러니까 G를 n으로 자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쿼션트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쿼션트 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말을 잘못 썼네. 쿼션트 그룹이 다시 그룹이 된다가 아니라 쿼션트 셋이 다시 그룹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오타낸 거예요. 저번 지금 고치죠 바로. 그래서 뭐 이거는 못 알아두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즉 노멀 서브 그룹 n과 쿼션트 그룹 Gmod n, 저걸 Gma, 저것도 모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모듈로 할 때 그거 모드랑 똑같잖아요. 용어가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진 않겠고 그래서 Gmod n과 Gmod n을 공부함으로써 그러니까 divide and conquer예요 철학이. 그러니까 내가 G를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브 좀 작은 걸 공부하고 그걸로 쪼개놓은 걸 공부하고 그럼 내가 그 두 개 정보를 모아갖고 전체 정보를 다는 못 얻어도 상당 부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까다롭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링 파트, 벡터 스페이스 파트 해서 있는데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